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의 뒤만 쫓는 사장은 절대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선승구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10년도 세우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모르고 큰돈을 가진들 결국 화려한 소비에만 눈을 돌릴 뿐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운동해야 한다는 기본을 누구나 알듯 장사도 같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나를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경영의 시작입니다. 손자병법의 첫 장은 계산하라입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 나의 자본이 얼마인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승패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홧김에하는 창업, 남이 좋다고 따라하는 창업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돈을 다루고 사람을 다루며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 때 가치 있는지를 아는 당신의 안목입니다. 타인과 똑같은 곳만 바라본다면 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훌륭한 기술자를 양성해 우리 원두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꿈.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돈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손자병법의 지혜처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기이 아닌 자신을 먼저 닦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먼저 알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장이 어떻게 직원과 손님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시가 아닌 나를 위한 성장이 우선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는 나의 가치와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올 때까지 사색하십시오. 꿈은 크게 가지되 시작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명품이나 외제차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뜻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환경 탓, 경기 탓을 멈추고 내면의 나를 마주하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단순히 부자가 된 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화공편 4. 승리하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전승공취 불수기공자 흉 명활비류 고활 명주려지 양장비지 비리부동 비득불용 비위부전 불가 주가 가이노이 훈군 장
불가 이운 이치전, 하모리 이동, 불합 어리이지, 노가 이부회, 온가 이부열, 만국 불가 부존, 사자 불가 불생, 고명 주신지, 양장 경지, 차한 국전 군지도야.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했어도 그 공을 가다듬지 않는 자는 흉하여 그를 일러 비류라 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영명한 군주는 숙고하고 훌륭한 장군은 대비한다. 유리하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이득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군대는 노여움으로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장군은 분노로 작전하지 않는다. 이익에 맞으면 움직이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친다. 노여움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시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영명한 군주는 신중하고 훌륭한 장군은 경계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고 군대를 온전히 하는 길이다.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했어도 그 공을 가다듬지 않는 자는 흉하여 그를 일러 비류라 한다. 그 공을 가다듬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비류란 도대체 무엇일까? 역대 11분의 학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이렇게 해석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상벌을 적시에 행하지 않아 병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국고는 바닥나고 병사들은 지치고 늙어도 귀가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조조가 처음 이런 식의 해설했다. 그 뒤에 연구자들은 조조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조의 해설은 이렇다. 마치 물처럼 일단 흘러가면 돌아올 수 없다. 누군가 말했다. 상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고를 더 소모하고 군대를 더 오래 주둔하게 하는 것이다. 포상은 그날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조조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비류란 물을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둘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에게 시행하는 포상을 적시에 하지 않아 비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포상의 적기를 놓치면 병사들의 의욕이 꺾이고 투지도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서 이겨도 별 성과가 없다. 전쟁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당일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 이전, 가림, 두목, 장애 등의 해설도 조조와 대동소이했다. 후세 연구자들은 위 해설에 불만스러워했다. 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쟁에서 이기고 공격하여 탈취했는데도 그 공을 가다듬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서 가다듬어야 할 공은 전공을 세운 자에게 포상하는 것만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가다듬어야 할 것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공을 가다듬으라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가리킨다. 첫째, 정과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치를 밝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했음에도 오히려 그 승리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또한 정치를 밝고 깨끗이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흉조로서 재앙을 부른다는 것이다. 흉조로서 재앙이 오는 것을 일러 비류라 불렀다. 군사적인 승리 이후 반드시 정치적인 승리가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인 승리가 오히려 재앙이 된다. 현대의 전쟁이라고 다를 바 없다. 전쟁의 수렁, 전후의 블랙홀, 국고소진, 인명손실, 트라우마, 전쟁에 발이 묶여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재앙이다. 비류의 전형적인 사례는 춘추시대의 오나라가 초나라를 정명하는 일이다. 이 전쟁에 손무 본인도 참여했다. 오나라 함녀는 오왕요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박력 있게 개혁에 착수하여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면서 이윽고 초나라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 함녀는 오자서, 백미, 손무 등과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함녀는 여세를 몰아 초나라 수도까지 점령하려 했으나 백성이 지쳤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손무의 만류를 받아들여 그만두었다. 함녀가 즉위한 지 4년째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오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초나라를 공격하여
모두 대승을 거두었다. 중간에 5년째 되는 해에는 올나라까지 정벌하여 승리했다. 함녀가 즉위한 지 9년째 되었다. 함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오자서와 손무에게 물었다. 당초 초나라 수도까지 공략하고 싶었으나 시기상조라며 말렸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이제 가능해졌으나 단독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당나라 및 채나라와 연합하면 가능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오나라는 다시 초나라를 공격하여 일거에 초나라 수도까지 점령했고 초나라의 왕은 도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춘추시대 전쟁에서 수도가 함락된 첫 번째 전쟁이다. 함녀는 9년 연속 승리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비류가 되었다. 군사적인 행동만 있었지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나라 수도를 점령한 뒤 정치를 가다듬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본국의 정치마저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함녀가 초나라 수도에 눌러앉아 기고만장하며 비루할 때 올나라가 그 틈을 타 오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도 진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여 진나라 군대가 오나라를 공격했다. 오나라는 진나라 및 올나라의 전쟁에서 모두 패했다. 한편 함녀의 동생 부계는 형이 외국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자 본국으로 몰래 돌아와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국내가 어수선해졌다. 함녀는 급히 귀국하여 부계를 공격했다. 부계는 초나라로 망명했고 초나라는 수도를 수복했다. 그 이듬해 함녀는 또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함녀의 오나라 군대는 줄곧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이며 중국 전역을 흔들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치기 시작했다. 함녀가 즉위한 지 19년째 되는 해 함녀는 올나라와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된다.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곧 부차였다. 함녀는 인종시 부차에게 당부했다. 월안 구천이 너의 아비를 죽인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다. 부차와 구천의 이야기는 다들 알 테니 생략한다. 부차의 오나라는 나중에 월안 구천에게 멸망당했다. 춘추시대 대국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진 나라가 오나라였다.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했어도 그 공을 가다듬지 않는 자는 흉하다고 했는데 오나라가 정말 그러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여러 번 이기면 필히 망한다는 금언이 있었다. 백전백승하면 망한다는 것이다. 싸울 때마다 이기는데 망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오나라의 경우를 보면 실로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위문우가 이극에게 물었다. 오나라가 어떻게 망한 것인가? 이극이 답했다.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 물었다. 싸울 때마다 이겼다니 그것은 나라의 복이 아닌가? 망하게 된 원인이라니 무슨 뜻인가? 이에 대답했다. 전쟁을 자주 하면 백성이 지칩니다. 승리를 자주 하면 군주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군주가 지친 백성을 이끌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기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전쟁에 승리하기는 쉬우나 승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말한다. 천하가 어지러웠을 때 5번 승리하면 재앙이 되고 4번 승리하면 피폐해지고 3번 승리하면 패자가 되고 2번 승리하면 왕자가 되고 1번 승리하면 제왕이 된다. 따라서 여러 번 싸워서 천하를 얻는 자는 드물고 망하는 자는 흥하다. 한 번 싸워서 천하를 얻어야지 그렇게 오래 싸우고 여러 번 싸워 이겨서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항우는 백전백승이었으나 유방은 해야에서 단 한 번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쉬우나 그 승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오늘날 미국이 곧 그렇다. 이라크를 공격하자 이라크는 추풍나비처럼 무너졌다. 쉽게 이겼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지키기는 어려웠다. 이라크에서 승리를 지키지 못했고 리비아에서의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미국은 어딜 가나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은 이라크의 발목을 잡혀 비류가 되었다. 오바마는 비류가 되고 싶지 않아 철군했지만 미국은 철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 하물며 미국은 한 나라를 공격하여 점령했음에랴 필요할 때는 사랑하고 불필요하다면 차버리다니 미국 맘대로 되겠는가? 그러므로 말한다. 영명한 군주는 숙고하고 훌륭한 장군은 대비한다.
유리하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이득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않는다. 군주는 노여움으로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 장군은 분노로 작전하지 않는다. 이익에 맞으면 움직이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친다. 노여움은 다시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다시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영명한 군주는 신중하고 훌륭한 장군은 경계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고 군대를 온전히 하는 길이다. 손자병법의 일관된 주장이 여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유리하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말고 이득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말고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전쟁은 이기기도 힘들지만 이기더라도 그 승리를 지키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쟁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니므로 장군은 물론이고 군 통수권자인 군주도 감정에 휘둘려 군대를 움직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쟁에서 자주 승리해도 비류로 망하는 마당에 전쟁에서 패하면 어찌 되겠는가? 패하면 다시 할 수 없는 게임이 전쟁이다. 그러므로 손무는 신중하고 경계하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의 생사를 거는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명한 군주는 신중하고 훌륭한 장군은 경계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창업해서 잘 되는 것도 힘든데 지켜나가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창업에 성공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다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금씩 성장하면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영상도 제작하며 인재를 물색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성공으로 도취되어 있기보단 내면을 다져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실을 단단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